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릿합니다. 흐릿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치, 그대 스스로가 태양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흐릿한 날에도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태양이고 보석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분위기에 결코 휩쓸릴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더니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걔는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힘들다란 얘기를 하는데, 통계 비율을 보면은 개천에서 용나는 비율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보석이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보석의 반대인 돌멩이하고 비교대조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석은요, 주변이 어두워도 반짝반짝 빛나야 돼. 태양처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두울 때도 밝게 빛나고 밝을 때는 더 밝게 빛나고, 그게 보석이야. 근데 돌멩이는 어때요? 어두우면 같이 어두워지고 밝으면 같이 밝아지는데 주변의 빛보다는 좀 덜 밝게 되죠.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보석이 되고 싶니? 돌멩이가 되고 싶니? 당연히 보석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역경 같은 거는 그냥 개무시하고 밝게 빛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 자기가 이제 정신 사나울 때가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기가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상태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많이 다운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상호 교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화도 필요하고 얼굴 보는 것도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갑자기 그 팬데믹 때문에 딱 끊겨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비대면에만 익숙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럴 때 에너지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해야 되는 식물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때 가장 좋은 게 근처 공원을 가는 겁니다. 가서 사람 좀 보고 애들 노는 것 좀 보고 에너지를 좀 듬뿍듬뿍 받으세요. 에너지 느껴지잖아. 이때 그 사람들한테 꼭 에너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웃는 거, 얼굴 표정, 까르르 왜 웃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신을 갖다가 딴 데다 집중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자기가 근심 걱정하고 공부하기 싫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산뜻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하고 정신이 사나울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짓거리를 선생님이 아주 가볍게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잘 따라오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아무리 의욕이 충만하더라도 사람은 항상 그 의욕이라는 것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다운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다운되면 안 돼, 다운되면 안 돼 하는데도 계속 다운이 되고, 공부는 오늘 진짜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이런 상태가 될 때가 많죠. 그럼 의욕이 다운되게 되면은 사실상 공부를 갖다가 하기 싫게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상태가 되죠. 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리고 극복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죠?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인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순식간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는 어떻게 해야 순식간에 이제 정신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얘기해 줬죠. 그렇지만 오늘 예지기 해주는 것도 그것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됩니다. 지금 오늘 가르쳐주는 것은 저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졌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욕도 있는데 의지가 결여됐을 때, 의지라는 게 참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의지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의식에서부터 오는가, 아니면 무의식에서부터 오는가. 근데 이제 결론이 놓아진 것은 의지라는 것은 원래 그 뇌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 결여라는 것은
뇌의 결정이라는 거죠. 뇌의 결정이 뭐겠어요? 뇌 속에서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몸이 아픈 환자들 보면은 그냥 특히 이제 루게릭병 환자들 걸리신 분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몸을 점점 못 움직여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루게릭병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은 하루 종일 걸어 당깁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근육이 유지되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 당깁니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걸어 당기면서 해. 일도 걸어 당기면서 하고 잠시 앉아서 컴퓨터 하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 당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의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뇌에서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겠어요? 머릿속에서 비교대조하죠. 루게릭병에서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다운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루게릭병 걸리신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휠체어 타고 밖에 나오면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럽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에도 이제 감사를 해야 되죠. 여기서 얘기한 핵심은 그렇게 극심한 상황이더라도 뇌의 결정에 의해서 의지가 결여되기도 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지 결여에 관한 뇌의 결정도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선을 어떻게 또 해야겠습니까? 순식간에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좀 효율성을 좀 많이 따져보다니까 그 방법을 오늘 찬찬히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분밖에 안 걸려요. 밑에다 이렇게 표를 이쁘게 그려놨죠. 지금 이제 A4 용지를 꺼내보세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A4 용지가 필요하죠. A4 용지를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접으세요.